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상식의 MC 박준희 그리고 또 최혜규 프로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저희 또 사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안 받고 내 돈으로 그냥 다 100% 몽땅 집 마련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게 또 대한민국 현실이고 대출은 한 번씩 또 여러분 또 받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대출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또 A부터 Z까지 우리 최일규 프로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 사와 그만큼 많이 아주 알차게 저희 RTV에서 경제상식 여러분의 금융 베테랑처럼 잘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저희와 함께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보다 쉽고 보다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해가 쏙쏙 되는 경제상식 여러 가지 또 알찬 지식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신혼부부가 되실 분들 아니면 이제 내 집 마련을 곧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귀 쫑긋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최일규 프로님 그럼 어떤 대출 상품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요번에 또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취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면은 법인보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급여소득자이실 것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출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개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신용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정식 용어는 유동성 한도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신용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크게 두 가지, 유동성 한도 대출과 만기 일시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요. 분할 상환 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 대출과 성격이 비슷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억을 빌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입출금 통장에 1억 원이 바로 입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실행을 하시는 순간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하시게 되겠죠. 다만 유동성 한도 대출로 1억을 신규한다라고 한다면은 잔액은 그대로지만 지불 가능 금액이 지금 있는 잔액에 덧붙여가지고 1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을 썼을 때에는 본인의 돈을 쓰신 거니까 이자가 납부가 되지 않겠죠. 근데 1,000만 원을 넘어서 1억 원 이내로 마이너스 금액까지 쓰게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쓴 금액만큼만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게 마이너스 통장, 유동성 한도 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통상 유동성 한도 대출의 이율이 만기 일시 상환 대출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특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잠깐만 쓰고 바로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통장, 유동성 한도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다가드 신용대출이 아닌 만큼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확실하게 또 오늘 알아갔던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신용대출도 뭐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주요하게는 배우자의 유무, 뭐 자녀의 유무, 아니면은 보유주택이나 소득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자녀가 있다, 소득은 낮다, 주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금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 상품과 은행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기금 상품이 은행 상품에 비해서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은행 상품을 알아보시는 게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하실 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자금 대출하면 저는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금 전세 대출도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해서도 또 알아둬야 될 저희가 내용이 또 뭐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벌써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료 부분인데요. 이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금액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가 좀 많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요거를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해당 보증료는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부수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전입하신 주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전세금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반환보증보험과는 엄연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전세금 상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상품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취급할 때의 보증료와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까지 자동으로 납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하시는 간에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곳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동으로 가입이 됐는지 따로 가입이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혼부부가 만약에 내가 전세 1억 원짜리 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 대출을 받는다. 자, 그럼 이분들한테는 얼마까지 한도가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알 수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전세대금 대출이 얼마나 나와야 어떤 집을 계약할 수 있고를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고객님들이 소득 서류 같은 걸 안 가지고 오셨을 때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쳐보면은 전세 보증금은 80%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오시다 보니까 내가 3억짜리 집을 구해오면은 저 2억 4천만 원까지 되는 거죠 라고 오시는 분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연간 소득이 뭐 무소득자다 아니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80%는 맥시멈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소득 서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먼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유익한 정보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때 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뭐 1인 1주택자, 1인 2주택자면 좋겠지만 1인 1주택자인 분들도 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또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주택담보대출도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자녀의 유무, 또 소득 금액,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그리고 뭐 살려고 하는 아니면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 주택이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 요건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기금 대출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세 대출과 다르게 최대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LTV 개념과 소득에 따라서 규제가 들어가는 DSR, DTI처럼 조금 복잡한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셨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나는 무조건 될 것 같다. 그래서 계약을 덜컥 하시기보다는 먼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어려운 용어가 몇 가지 좀 섞여 있는데, 자, RTV가 아닌 LTV, 그리고 DSR, DTI. 자, 이 용어들 사실 이거 무슨 암호인가 싶은데 이게 대체 뭐죠? LTV, RTV가 아닌 LTV는 네. 론 투 밸류라고 해가지고요. 가치 대비해서 얼만큼 대출을 나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주택이 5억이다. 근데 LTV가 70%다 라고 한다면은 가치는 5억이지만 대출 최대 가능한 돈은 3억 5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DSR 개념, 데트 서비스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 대비해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뭐 신용대출이 얼마다,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다 했을 때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퍼센트에이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DTI는 DSR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데트 투 인컴이라고 해가지고 영어가 말이 꼬이네요. 데트 투 인컴이라고 해서 DSR과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이제 상환 비율을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말 사회초년생분들 아니면 우리 신혼 부부이신 분들이 1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요것도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이랑 동일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요즘에 많은 분들,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DSR, 뭐 LTV, DTI 규제가 내가 70%에 해당되는지, 뭐 60%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확인을 못 하셨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계산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DSR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되겠지만,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내가 소득은 충분하다. 그래서 DSR과 DTI를 전혀 고려할 게 없다. 근데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이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요즘에는 규제 지역이 딱 4군데예요.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이 4개구를 제외하면은 다 비규제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내가 무주택자고 소득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은 1억에 대해서 한 70%, 7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역시나 소득서류를 지참하셔서 대출을 취급받고자 하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담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고 계신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이신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든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여러분 알찬 미리부터의 요 준비도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은행편 1화부터 4화까지 쭉 A부터 Z까지 알려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1화에서 4화까지만 봐도 정말 대부분은 반 은행인, 뭐, 반 어느 정도 재테크인, 최고수는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랑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4화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저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표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좀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표를 보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기습 질문도 해주시고 근데 그 기습 질문들이 실제 내점해 주신 고객님들께서 하시는 질문이랑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회 초년생들인 여러분들 알경제상식 구독자분들께 너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ROTC 전 이제 먼저 선배로서 그래도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 초년생 아니면 ROTC 후보생 초급 장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재테크를 위한 뭐 알짜, 팁, 선배로서 경험치에 그런 조언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화에서 말씀드렸던 예적금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평생 몰라요. 이제 NC님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 해보지 않은 상품이 있다라면 소액이라도 시작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뭐 전역했다고 쉬는 것도 좋겠지만 바로 금융 활동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 선배님의 뼈 저린 아주 뼈 때리는 여러분 이 명언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 알 경제상식 여러 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테크도 많이 불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행편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저희 RTV, 알 경제상식에서는 또 여러분께 다채로운 내용, 아주 알찬 내용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든든한 최유기 프로님, 저는 MC 박진이었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재테크 많이 여러분 풍성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